간헐적 단식은 결국 굶어서 살이 빠지는 거 아니냐? 저칼로리 다이어트랑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살이 단기간에 빨리 빠지는 만큼 우리 몸은 쉽게 요요가 오는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근손실이 함께 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단식을 하는 16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면서 지방이 활활 타는 것은 물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때 키 클 때만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성장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분비돼 근육, 골밀도 등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특히 다이어터에게 도움이 되는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지방을 분해시키고 단백질을 합성시킵니다. 즉, 저칼로리의 다이어트와는 반대로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손실을 막아주고 지방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요요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은 피부의 탄력을 좋아지게 하고 주름을 개선시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24시간 단식을 할 경우 성장 호르몬이 최대 200%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의 개념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유지어터 편 간헐적 단식이니만큼 뺀 살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드라마틱하게 살을 뺀 분들이나 10kg에서 20kg 감량한 광고들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감량 후 몇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광고를 찾아보긴 힘드시죠? 그 이유는 살을 뺀 후 95%가 2년 내에 요요가 온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예전 몸무게로만 돌아오면 다행이죠. 오히려 살 빼기 전보다 배가 된 몸무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전 65kg에서 53kg까지 12kg 감량 후 1년 안에 그대로 돌아왔고 그 후로 꾸준히 살이 찌면서 75kg까지 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 후 이런 요요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살을 뺄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다이어트 시작 전 요요를 막기 위해 유지 계획을 플랜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살을 빼는 건 어떻게든 뺄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 더 쉽게, 더 빨리 요요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여행, 이직, 편입, 임신 등이 있는데요. 갑자기 한국에 살다가 해외로 이사 가게 되면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같은 맥락으로 다이어트 후 바로 여행을 가게 돼도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고요. 이직 편입은 갑자기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폭식의 위험이 있을 거고요. 또한 여성분들을 저를 포함 살을 열심히 빼고 유지하셔도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10kg, 20kg 이상 감량을 목표하시고 감량 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큰 행사를 피하신 후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에 있는 3가지는 다 피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임신을 간과했습니다. 살을 다 빼고 문득 결혼하고 몇 년 안에 임신을 하면 다시 살찔 텐데 나 살 왜 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임신 중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랑 출산 후 건강하게 살 빼기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을 빼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할 환경까지 준비되셨다면 얼만큼의 기간을 잡아야 할까요? 다이어터 분들이 살 빼기 전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 2,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빼면 끝이겠지? 네, 살은 2, 3개월이면 충분히 빠집니다. 하지만 그 몸무게를 지키시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노력할 각오가 안 되셨다면 다이어트 이후 요요는 시간 문제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유지를 해주셔야 내 몸의 세트 포인트가 바뀌면서 내 몸이 새로운 몸무게를 내 몸무게라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2, 3개월 동안 살 빼는 것도 너무 힘든데 6개월에서 1년이나 더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면서 유지하냐고요? 다이어터에게 축복인 간헐적 단식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운동과 병행해도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일반식으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요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살을 뺀 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 16대 8 간헐적 단식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점심은 일반식으로 그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드셔주세요. 그리고 저녁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시고 단백질식으로 진행해주세요. 단백질 식단은 오른쪽 상단에 다이어트 식단편을 참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몸무게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저녁 때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먹어도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를 찾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18대 6 간헐적 단식 스타일입니다. 16대 8을 어느 정도 적응하시고 점심, 저녁 둘 다 일반식으로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18대 6을 추천드립니다. 16대 8보다 2시간 더 지방을 태울 수 있고 식단을 1도 신경 쓰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식 시간도 못 지키고 폭식한 다음날 갑자기 몸무게가 1, 2kg 훅 올라가셨다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보다 단식 시간을 늘려주세요.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적게 클린하게 드시면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의 장점, 유지계획 세우기, 유지어터 버전 간헐적 단식 스타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엑기스만 정리해서 꿀팁들을 준비했습니다. 1번, 16시간 공복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도전하기 두려우신 분들, 시작은 일단 12시간, 14시간부터 적응해 가면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항상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지,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떡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너무 시간의 강박을 가지지 마시고 일주일에 평균 16시간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평일에 16시간에서 18시간 이상씩 지키셨다면 주말엔 12시간에서 14시간만 지키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3번, 처음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단식 동안 이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고 인생 최대의 고비입니다. 하지만 3일에서 일주일만 죽어라 버티면 적응이 됩니다. 단식하는 동안 정말 못 참겠다 싶을 때마다 물 또는 플레인 탄산수를 마셔주세요. 그럼 포만감이 들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4번, 간헐적 폭식이라고 들어보셨죠? 3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처음 일주일은 공복 후 너무 배가 고픕니다. 또 16시간 공복을 지켰다는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드셔주세요.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위가 줄어들어 저절로 많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5번, 하루 2끼 이외에 간식을 섭취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자신의 하루 활동 대사량을 구한 뒤 그 칼로리 내에서 식사를 해주시고 칼로리가 남는다면 디저트나 과자 등을 섭취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건 인슐린 수치를 계속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슐린 반응에 민감한 몸이 돼서 다시 살 빼기 힘든 체질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결국 살을 빼고 유지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먹느냐 아님 생각 없이 와구와구 먹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들게 뺀 살 요요 없이 다요와 함께 유지해 보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